아주 먼 옛날 한양의 인황산 자락 아래 소박한 초가집에 서하라는 이름의 총명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서하는 또래 아이들과는 달리 낡은 책장을 넘기며 글의 향기에 취하는 것을 세상 가장 큰 낙으로 여겼습니다. 서하야, 어미는 이제 장터 주막에 일하러 가야 하니 점심때가 되거든 잊지 말고 아버지 죽 좀 챙겨드리고 탕약도 잘 다려드리거라. 네, 어머니. 아무 걱정 마시고 일 다녀오세요. 서하의 어머니는 병상에 누워있는 남편을 대신해 장터의 작은 주막에서 허드레시를 하며 힘겹게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서하 아버지의 깊은 기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몸이 본래 허약한 데다 지병까지 깊어져 혼자서는 거동조차 힘든 상태였지요. 콜록, 콜록. 어린 서하는 병든 아버지의 대소변을 묵묵히 받아내고 정성껏 죽을 끓이고 탕약을 다렸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 여겼기에 단 한 번도 불평하거나 힘든 내색을 비치지 않았습니다. 본래 심성이 착하고 영특했던 서하는 집안일을 마친 뒤 틈틈이 글을 읽고 쓰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오늘은 저기 돌담 너머로 고개를 내민 노란 개나리꽃으로 시 한 수를 지어볼까? 어느 화창한 봄날 돌담 아래 흐드러지게 핀 개나리꽃을 보며 서하의 가슴속에 시상이 떠올랐습니다. 돌담 아래 봄바람 타고 핀 노란 꽃 한 송이, 아무도 보는 이 없는데 저 혼자서 방긋 웃고 있네. 모진 바람 불어와 흔들려도 꺾이지 않는 저 꽃처럼 나도 울지 않고 샛노랗게 피어나리. 서하는 자신이 지은 시가 마음에 들었는지 그 작은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 번졌습니다. 그녀는 오늘도 낡은 종이를 엮어 만든 자신만의 시집에 새로 지은 시를 한자 한자 정성껏 옮겨 적었습니다. 그 시집에는 벌써 100여 편의 시가 담겨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기침이 유난히 심해지자 서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아버지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많이 아프세요? 내가 어서 빨리 죽어야 하는데. 나 때문에 너희 모녀가 고생이 많구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지. 아버지의 병화는 곧 나아지실 거예요. 서하는 서둘러 마을의 의원을 모셔왔고 마침 어머니도 주막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와 어머님, 잠시 저와 밖에서 이야기 좀 하십시다. 의원은 마당으로 나와 무거운 표정으로 서하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바깥어른의 병이 더 깊어졌구려. 이대로라면 올해를 넘기기 힘들 것이오. 의원의 말에 서하 어머니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의원님. 정녕 아무런 방도가 없는 것이요? 방도라 해봐야 병을 완전히 고칠 수는 없고 그저 병의 진행을 늦추는 방법뿐이오. 그렇다면 제발 병이라도 늦춰주시오. 이 병은 워낙 희귀한 병이라 약재가 무척이나 비싸다오. 돈이 아주 많이 들 것이오. 돈이 많이 든다는 말에 서하 어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혼자 버는 돈으로는 세 식구 입에 풀칠하기도 벅찬 형편이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병세에 대한 걱정으로 그녀는 주막에서 일하면서도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서하 엄마, 오늘 무슨 일 있어? 왜 이리 안색이 안 좋아? 어제 의원이 다녀가는데 우리 그이 올해를 넘기지 못할 것이라 하더이다. 저런 병세가 그리도 심했단 말이야. 그 의원은 용하기로 소문난 명의인데 명의도 별수 없나 박 의원 말로는 병을 늦출 수는 있다는데 약재가 너무 비싸다 하더이다. 아이고, 저런. 결국 돈이 문제겠구만. 주모는 안타까운 듯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무언가 생각난 듯 서하 어머니의 손을 덥석 잡고 말했습니다. 내 궁에 아는 상궁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 새로 어린 궁녀 한 명을 뽑는다고 하더라고. 서하는 똑똑하고 야무지니 아마 내가 말만 잘하면 뽑힐 수도 있을 것이야. 그럼 돈도 좀 생기니 보탬이 되지 않겠어? 주모의 말에 서하 어머니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아니, 정말이요? 정말 우리 서하가 궁녀로 뽑힐 수 있겠소?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 상궁이 나와는 각별한 사이니 내가 간곡히 부탁하면 들어줄 수도 있을 거야. 제발 부탁 좀 해주시오. 서하애비가 저렇게 떠나면 너무 불쌍하지 않소. 알았어. 그럼 내 지금 당장 궁에 찾아가서 부탁해 볼게. 주모는 서둘러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궁으로 향했습니다. 서하 어머니는 딸이 궁녀로 뽑히기만을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간절함이 통했던 걸까요? 얼마 후 궁에 다녀온 주모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휴, 다행히 늦지는 않았더라고. 후보가 벌써 20명이나 된다는데 아직 선발 전이라더군. 그래서 내가 간곡히 부탁하니 내일쯤으로 서하를 데려오라 했구만. 고맙소, 정말 고맙소. 내 이 은혜를 어찌 다 갚는단 말이오. 은혜는 무슨? 서로 어려울 때 돕고 사는 거지? 그나저나 내일 아침 일찍 서하나 데려와. 내가 궁으로 데려갈 테니. 그리하여 어린 서하는 주모의 도움으로 궁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서하가 궁녀로 들어간 지 수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궁궐 깊숙한 후원에는 여름이면 해마다 주홍빛 능소화가 담장을 타고 흐드러지게 피어났습니다. 서하는 시간이 날 때마다 그 꽃그늘 아래서 조용히 시를 짓거나 사색에 잠기는 것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아버지의 약값을 위해 궁으로 들어온 서하는 허들의 시를 하는 하급 궁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하가 단풍잎에 쓴 정갈한 필체가 김상궁의 눈에 띄었습니다. 얘야, 이 시는 어디서 베껴 적은 것이냐? 아니옵니다. 상궁마마. 이 시와 글씨는 소첩이 직접 짓고 쓴 것이옵니다. 뭐라? 이처럼 맑고 고운 문장을 내가 직접 지었단 말이냐? 글솜씨를 김상궁에게 인정받은 서하는 내명부로 옮겨서고 이를 돕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책을 정리하고 왕실의 중요한 시와 글을 베껴 쓰는 일도 맡게 되었지요. 본디 책 읽기를 좋아하던 서하에게 서고에서의 일은 그야말로 금상첨화였습니다. 이곳은 내게 너무나 안성맞춤인 곳이야. 이런 좋은 기회가 내게 오다니. 서하는 서고 일이 끝나고 시간이 나면 어김없이 궁궐 담장의 핀능소화 그늘에서 시를 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자 이현이 후원을 거닐다 우연히 능소화 그늘 밑에서 시를 짓는 서하를 보게 되었습니다. 주홍빛 꽃잎은 바람에 흩날리고 그 아래서 조용히 붓을 든 작은 체구의 소녀를 세자는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시는 누가 쓴 것이냐? 갑작스러운 세자의 등장에 서하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때 그 광경을 보고 저 멀리서 김상궁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아래옵기 송구하오나 궁녀 서하가 지은 시이옵니다. 정말이냐? 궁녀가 지었다 하기엔 필체가 너무나 단정하구나. 그리고 시구에는 간절함과 깊은 뜻이 담겨 있어. 내 이름이 무엇이라 하였느냐? 아래옵기 송구하오나 소첩은 서하라 하옵니다. 세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가 쓴 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움이 꽃으로 피어나니 이 마음 불거라 라는 글귀가 마치 저 능소화를 말하는 것 같구나. 네가 쓴 글이 내 가슴에 깊이 와닿는도다. 앞으로도 가끔 시를 써내게 보이도록 하거라. 알겠사옵니다. 세자 저하. 그 일이 있은 후 서하는 틈틈이 쓴 시를 김상궁을 통해 세자에게 전했습니다. 세자는 서하의 시가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동안 보아왔던 틀에 박힌 시들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소녀의 섬세한 감성과 순수한 마음이 만들어내는 시구는 그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지요. 세자는 서하가 능소화 그늘 아래에서 시를 지을 때면 멀리서 그녀를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편 세자는 김상궁이 서하의 시를 가져올 때마다 입가에 옅은 미소가 흘렀습니다. 그는 간혹 서하의 시에 짧은 평을 써주기도 하고 화답으로 시를 지어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가녀린 줄기 위에 피어나는 붉은 꽃처럼 참으로 맑고 아름다운 영혼을 지닌 너.
서하는 세자의 글을 받아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밤이면 등불 아래서 몇 번이고 그 글을 되뇌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세자 저하의 크나큰 은혜라 여겼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마음은 설렘으로 번져가고 있었지요. 그녀는 그런 떨림조차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았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게 뜻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세자를 생각하게 되었고 그럴 때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만 같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서하는 능소화 꽃잎을 곱게 모아 비단 종이에 싸고 정성껏 종이 부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채 위에 시 한 수를 조심스럽게 적었지요. 하늘이 나를 풀립 삼아 그대 발치에 두었으니 바람 한 줄기에도 떨리는 이 마음을 어이 감추오리까? 서하는 자신의 속마음을 담은 시를 차마 김상궁에게 부탁할 수 없어 세자 저하가 드나드는 서고 안에 조심스럽게 남겨두었습니다. 다음 날 내관 민수가 서하에게 다가와 귀옛말로 속삭였습니다. 세자 저하께서 그 부채를 보시고는 곧장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저하의 얼굴에는 화색이 가득 돌았지요. 내관의 말에 서하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세자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하니 그제야 안심이 되었지요. 만에 하나 그 시를 보고 불경하다 여기시면 어찌하나 서하는 밤새 걱정했었습니다. 다행히도 세자 저하는 서하의 마음이 담긴 시를 보고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후 내관 민수가 서하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세자 저하께서 오늘 밤 후원으로 오라 하셨습니다. 정말입니까? 저하께서 저를 찾으셨다고요? 그렇소. 저하께서 은밀히 전하라. 특별히 제게 부탁하셨소. 그 말에 서하의 가슴은 주체할 수 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속마음을 적은 시를 본 세자 저하가 처음으로 자신을 후원으로 부른 것이었지요. 그날 밤 서하는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후원으로 향했습니다. 세자는 말없이 그녀가 만든 부채를 펼쳐 보였습니다. 능소화 꽃잎은 바람에 흩날리고 은은한 달빛이 두 사람을 밝게 비추었습니다. 부채에 적어 보내준 시는 내가 이제껏 본 시 가운데 가장 고운 시이니라. 부채를 펼칠 때마다 그대의 마음이 바람처럼 내 가슴에 와닿는 듯하도다. 그 말에 서하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두 손을 모은 채 가늘게 떨고 있었습니다. 세자 저하, 과분하신 말씀이옵니다. 소첩은 아니다. 내 마음이 너의 시에 움직였으니 그 마음이야말로 귀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날 밤 서하는 세자 저하와 단둘이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밤이 깊도록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네가 만든 부채에 내가 쓴 시는 참으로 특별했다. 앞으로도 내가 만들어주는 부채는 내 영혼처럼 소중히 간직하려 한다. 그 말은 앞으로도 계속 서하가 쓴 시를 부채로 만들어 달라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미천한 솜씨를 이리 과찬해 주시니 이 몸 둘바를 모르겠나이다. 저하께서 좋아하시니 소첩 앞으로도 정성을 다해 만들어 저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세자와 헤어져 숙소로 돌아온 서하는 좀처럼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터질 듯 쿵쿵거리고 있었지요.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세자가 깊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선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세자를 연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서하는 세자에게 드릴 또 하나의 시를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능소화 꽃잎을 다시 모아 연분홍 비단에 곱게 붙여 부채를 만들었지요. 그리고 그 위에 시 한 수를 정성껏 적었습니다. 꽃잎이 이슬에 젖어 피는 날 그대의 이름 적어보니 내 마음도 이슬에 젖어 피어나니 부디 바람도 비켜가소서. 서하는 그 시를 적은 부채를 내관 민수에게 전해달라 부탁했습니다. 세자는 그 부채를 받아들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 그날 밤 서하를 다시 후원으로 불렀습니다. 그날 밤 서하는 다시 후원에서 세자를 만났습니다. 세자는 이미 와 있었고 그의 손엔 서하의 부채가 들려 있었지요. 그는 부채를 조심스레 펼쳐 보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꽃잎이 젖어 피는 날이라.
그대의 시는 내 마음을 온통 적시는구나. 내 가슴 속엔 이미 그대라는 꽃이 피었느니라. 서하야. 그 말에 서하는 떨리는 입술을 다물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지요. 세자도 자신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니 그녀는 지금 이 상황이 꿈만 같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바로 그때 세자가 서하의 두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너를 잊을 수가 없도다. 능수와 그늘에서 널 처음 본 그날부터 내 눈길은 늘 그대를 찾았노라. 소첩이 감히 그리운 마음 하나 품었을 뿐인데 저하께서도 저를 기억해 주시다니 감복할 따름이옵니다. 서하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뜨거운 눈물방울이 세자의 손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신분의 차이도 엄격한 왕실의 법도도 모두 잊은 듯 했습니다. 단지 한 사내와 한 여인으로 두 마음이 서로를 마주하고 있었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두 손을 맞잡고 서로의 깊은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헌데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했던가요? 두 사람의 만남은 어느새 대왕대비 박씨의 귀에까지 전해졌습니다. 대왕대비의 신복인 엄상궁이 그녀를 찾아와 고했지요. 마마, 세자 저하께서 한 궁녀와 후원에서 자주 만나고 계시옵니다. 그 궁녀의 이름이 무엇이냐? 서하라 하옵니다. 본디 하극 궁녀였으나 글재주가 뛰어나서고 이를 보고 있다 하옵니다. 그 말에 대왕대비의 눈매가 가늘게 접히고 입꼬리는 싸늘하게 휘었습니다. 감히 들꽃 따위가 궁궐의 태양을 가리려 하는구나. 그 아이를 당장 죄 지은 궁녀들이 머무는 장이 처소로 보내라. 그리 전달하게 사옵니다. 마마. 대왕대비는 자신의 가문이 아닌 다른 세력이 세자를 통해 힘을 얻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서하는 책을 정리하다 김상궁의 부름을 받고 그녀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김상궁은 아무 말 없이 서하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하야. 오늘부터 내 자리는 장이 처소다. 그곳에 가면 말을 줄이고 그 누구도 믿어서는 아니 된다. 아니, 갑자기 어찌하여 저를 장이 처소로 보내시는지요? 대왕대비 마마의 명이시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몰라도 대왕대비께서 직접 명하시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다. 그러니 앞으로 내 앞날을 위해서라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것이야. 서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오늘 같은 날이 찾아올 것을 어렴풋이 예감하고 있었지요. 감히 나라의 지존이 되실 분을 하찮은 궁녀가 마음에 품을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서하는 눈물을 삼키며 짐을 챙겨 궁 안에서도 가장 외진 곳, 죄지은 궁녀들이 머무는 장이 처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처소에 들어선 서하는 얼굴을 무릎에 묻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는 세자에게 보낼 시도 더는 적을 수가 없었지요. 그녀의 귓가에는 후원에서 세자와 단둘이 나누던 이야기들이 맴돌았고 세자의 따뜻했던 손의 온기가 지금도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서하는 세자를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세자 또한 서하의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섣불리 나설 수가 없었지요. 대왕대비가 두 눈을 크게 뜨고 감시하는 통에 자칫하면 그녀를 더 큰 위험에 처하게 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침전에서 서하가 만들어준 부채만 들여다볼 뿐이었습니다. 서하는 장이처소에서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고 매일 밤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홀로 고독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쌀뜨물로 종이를 닦아 말린 뒤 그 위에 작은 글씨로 시를 적곤 했습니다. 비록 전해질 수는 없었지만 마음속 표현을 글로 남겼지요. 문은 닫혀도 마음은 열려. 그대 발자국 소리를 기다리는 이 마음이 눈물로 젖네. 한편 세자는 부채를 들여다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도 서하 생각에 가슴이 답답하던 차였지요. 그녀는 지금 어찌 지내고 있을까? 지금도 그녀는 나를 그리워하는 시를 짓고 있을까? 대왕대비를 거스를 수도 없던 그는 내관 민수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민수야,
장이 처소에 있는 서하의 안부를 남몰래 알아봐다오. 내가 직접 갈 수 없어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만 같도다. 1. 저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다녀오겠습니다. 내관 민수는 주변을 살피며 장이 처소 뒤편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그곳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들고 있는 서하와 마주쳤습니다. 손을 이리 내어주시오. 민수는 작은 쪽지를 서하의 손에 쥐어주었고 서하는 누가 볼세라 얼른 품에 넣었습니다. 쪽지에는 오늘 밤 자정이 넘어 처소 옆 능소하 나무 아래에서 만나자는 세자의 서신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그동안 못 본 사이 세자의 얼굴은 무척이나 야위어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서하야. 널 지키지 못한 나를 원망하거라. 소첩은 저하를 원망하지 않사옵니다. 그저 저하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알려질까 두려워 입을 닫고 있었을 뿐이옵니다. 세자는 조심스럽게 서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하야, 내가 언젠가 이 나라의 임금이 되면 그때는 반드시 너를 내 곁에 두리라. 저하, 소첩이 저하께 짐이 되어서는 아니 되옵니다. 부디 저를 잊으시고 더 큰 길로 나아가소서. 그리 쉽게 널 잊을 수 있었다면 애초에 널 사랑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미 너를 사랑해버린 내 마음은 언제나 내 곁에 있느니라. 세자는 서하를 가슴에 안았고 달빛은 그들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두 사람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지요. 하지만 두 사람의 만남을 어둠 속에서 숨어 지켜보는 검은 그림자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한편 세자는 병든 임금을 대신해 조정을 이끌며 과감한 개혁을 시도하고 있었고 이는 기득권을 가진 대신들의 불안을 키웠습니다. 대신들은 대왕 대비를 찾아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마마, 세자 저하의 뜻이 너무 강경하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우리 모두가 위험해지옵니다. 더 크기 전에 싹을 잘라야 하지 않겠소? 그렇사옵니다, 마마. 마침 세자 저하께서 어느 궁녀에게 단단히 홀려있다하오니 그 아이를 이용해 세자를 폐위시키면 될 듯하옵니다. 그들은 세자의 약점이 되어버린 서하를 이용해 세자를 폐위시킬 끔찍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그들은 허위 고변서를 만들어 서하를 영모죄로 엮을 묘책을 꾸몄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의 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지요. 다음 날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궁 안으로 병사 몇 명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좌의정의 명으로 서하를 체포하러 나섰지요. 참혹한 고문을 통해 그녀의 입에서 세자의 이름이 나오게 하여 세자를 영모로 몰아 폐위시킬 계획이었습니다. 헌데 그들의 계획을 내관 민수가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란 민수는 서둘러 병사들보다 한 발 앞서 서하에게 달려갔습니다. 서하야, 지금 당장 궁 밖으로 도망가야 한다. 내금이 병사들이 널 잡으러 오고 있어. 아니, 어찌 된 일입니까? 제게 무슨 죄가 있다고? 민수는 시간이 없었기에 그녀의 손을 잡고 담장 뒷문 쪽으로 달렸습니다. 그러나 그곳도 이미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지요. 민수는 마루 밑에 몸을 숨기고 순간적으로 빠른 판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서하가 잡히면 세자 저하까지 위험해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서하야, 내 말 잘 듣거라. 내가 저들을 유인할 테니 너는 반드시 궁을 빠져나가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들에게 잡혀서는 아니 되느니라. 아니, 어쩌려고 그러세요? 민수는 서하의 눈을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훗날 내가 없더라도 세자 저하를 잘 부탁한다. 그 말을 마치자마자 그는 그대로 병사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병사들을 유인해 서하가 빠져나갈 길을 터주려 한 것이지요. 아니, 이 내관 놈이 미쳤나? 내관 민수는 병사들과 싸우다 옆구리를 창에 찔리고 말았습니다. 마루 밑에 숨어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하는 너무 놀라 몸이 굳어버리고 말았지요. 결국 그녀는 궁을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창에 찔려 쓰러진 민수는 서하 쪽을 보며
무언가 말하려다 그대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창수의 죽음을 목격한 서한은 너무 놀라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몸을 숨긴 채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지요. 그런데 잠시 후 어떻게 알았는지 세자가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무사했구나, 서아야. 서한은 떨리는 손으로 그의 옷자락을 붙잡고 민수의 죽음을 알리며 한참 동안이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하. 민수 내관이 저를 위해 목숨을. 세자는 말없이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눈물도 분노도 삼켜야 할 때임을 알았기에 그의 품은 더욱 단단했지요. 이 나라가 바로 서기 전까지는 너를 밝은 곳에 세울 수가 없구나. 허나 맹세하노니 그날이 오면 반드시 너를 내 곁에 세우리라. 그날 밤 세자는 서하를 남자로 변장시켜 암행을 이유로 직접 그녀를 궁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궁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이르자 세자는 서하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반드시 민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으리라. 내가 임금이 되는 그날까지 그들을 피해 잘 숨어 있길 바라노라.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다시 찾을 것이니 부디 몸 건강히 잘 있어 주길 바란다. 저하. 수첩은 바람 같은 들꽃이 되어 저하만을 기다리겠나이다. 세자는 품속에서 작은 두루마리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널 위해 내 손으로 직접 쓴 시다.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는 증표이니 힘겨울 때마다 펼쳐보아라. 부디 강건하소서. 저하를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기다리겠나이다. 서하는 세자가 준 두루마리를 가슴에 품고 눈물을 흘리며 어두운 골목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서로 사랑했지만 생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그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서하가 떠난 후 세자는 더욱더 강인함과 담대함으로 정사를 돌보며 서서히 충신들을 모아 자신의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2해가 흘렀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던 임금이 마침내 승하하고 젊은 세자 이현은 임금으로 즉위했습니다. 한편 서하는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초연이라는 새 이름으로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아픈 이들을 돌보며 조용히 지냈습니다. 초연 선생님, 이 글과는 무슨 뜻이에요? 그 뜻은 흐르는 강물도 바위를 만나면 굽이쳐 흐른다는 말이란다. 사람의 삶도 그러하니 큰 어려움 앞에서는 유연하게 대처하라는 의미지. 아, 그렇구나. 할아버지가 소나기는 피해가라고 하셨는데 그 말과 같은 뜻이구나. 그리고 밤이 되면 그녀는 세자가 준 두루마리를 꺼내어 펼쳐보곤 했습니다. 한편 새 임금이 된 이현은 왕권을 바로 세우고 대신들의 비리를 밝혀내 조정을 바로잡았습니다. 좌의정과 그의 세력은 뿌리가 뽑히고 말았지요. 궁궐 내의 위협을 모두 제거한 임금 이현은 조용히 내시부 수장을 불렀습니다. 궁녀였던 서아를 비밀리에 찾아오거라. 그녀는 억울한 모함으로 죽음의 위기에서 궁을 떠나야만 했느니라. 알겠사옵니다. 주상 전하. 내시부에서는 어명을 받들어 전국으로 사람을 풀어 서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동쪽 바닷가 마을에 글솜씨 좋은 여인이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지요. 내관은 말을 달려 동쪽 바닷가 마을로 향했고 작은 초가 마당에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던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호, 궁녀 서아 낭자가 아니시오. 사람 잘못 보셨소. 내 이름은 초연이요. 선왕께서 승하하시고 지금은 세자 저하께서 임금이 되셨습니다. 낭자를 만나거든 이것을 보이라 하셨지요. 내관은 품속에서 낡은 부채 하나를 꺼내 초연에게 주었습니다. 초연은 부채를 펼쳐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부채는 자신이 능소화 꽃잎을 말려 시를 적어 세자에게 주었던 바로 그 부채였습니다. 아니, 이것을 어찌? 주상 전하께서 이것을 보이면 낭자께서 믿으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제서야 내관을 믿게 된 초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소. 내가 서하여.
병사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으로 살아왔소. 그런데 전하의 옥체는 강령하시오. 강령하십니다. 이제 궁 안은 안전하다 하시며 저를 보내 낭자를 모셔오라 명하셨습니다. 초연으로 살아온 서화의 두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년 동안 가슴 졸이며 그리워했던 임금이 자신을 찾으니 감격에 겨웠습니다. 내관은 사람을 보내 가마를 대령하게 했습니다. 언니, 어디 가요? 임금님께서 언니를 혼내시는 거예요? 서화는 정든 아이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나는 원래 궁녀였단다. 이제 내 자리로 돌아가는 거야? 정말요? 언니가 정말 궁녀였어요. 그래서 글솜씨가 그렇게 좋았던 거구나. 서화는 아이를 한참 동안이나 안아준 뒤 천천히 가마에 올라탔습니다. 서화를 태운 가마가 궁 안으로 들어서던 날, 경복궁의 능소화는 마치 그녀를 반기는 듯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마에서 내리는 모습을 지켜보던 임금 이현은 성큼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너라, 서화야. 그동안 무고하였느냐? 서화는 가마에서 내려 떨리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소첩은 그저 바람처럼 이곳저곳을 떠돌아나이다. 미안하다, 서화야. 이제 너는 더 이상 떠돌지 않아도 된다. 임금은 서화에게 다가가 그녀의 두 손을 꼭 잡았고 서화의 두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서화가 궁으로 돌아오고 몇 달 후 그녀는 능빈이라는 칭호를 받고 중전이 되었습니다. 능빈이라. 참으로 예쁜 이름이 아니냐. 서화와 능소화 꽃 아래서 만났다 하여 임금은 그녀를 능빈이라 이름 지었지요. 반대하는 신하들도 있었지만 성대한 혼례를 마친 두 사람은 마침내 부부가 되었습니다. 혼례식에는 서화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참석하여 딸의 행복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여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 이런 날도 다 보는구려. 주상 전하께서 당신을 꼭 살려내라 어명을 내렸다 하더이다. 그러니 당신은 죽을 수도 없는 복받은 사람이요. 서화가 떠나고 세자였던 이현은 사람을 보내 서화 아버지의 병을 극진히 치료해 주었고 그 덕에 아버지는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서화가 이 나라의 중전이 되다니. 이게 다 주모 덕분이요. 참으로 고맙소, 주모. 중전이 된 서화는 임금을 도와 나라를 돌보며 행복하게 살았고 두 사람의 사랑은 모든 이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서화의 부모님은 양반의 자귀를 받고 임금이 하사한 대궐 같은 기와집에서 평생을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동해 바닷가 마을에서 서화를 따르던 아이는 궁으로 들어와 그녀를 모시는 궁녀가 되었고 그 아이의 가족도 가난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살게 되었답니다. 진실한 마음은 결국 진실한 마음을 알아본다는 옛말처럼 서화의 순수하고 아주 먼 옛날 한양의 인황산 자락 아래 수박한 초가집에 서화라는 이름의 총명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서화는 또래 아이들과는 달리 낡은 책장을 넘기며 글의 향기에 취하는 것을 세상 가장 큰 낙으로 여겼습니다. 서화야, 어미는 이제 장터 주막에 일하러 가야 하니 점심때가 되거든 잊지 말고 아버지 죽 좀 챙겨드리고 탕약도 잘 다려드리거라. 네, 어머니. 아무 걱정 마시고 일 다녀오세요. 서화의 어머니는 병상에 누워있는 남편을 대신해 장터의 작은 주막에서 허드레시를 하며 힘겹게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서화 아버지의 깊은 기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몸이 본래 허약한 데다 지병까지 깊어져 혼자서는 거동조차 힘든 상태였지요. 콜로. 어린 서화는 병든 아버지의 대소변을 묵묵히 받아내고 정성껏 죽을 끓이고 탕약을 다렸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 여겼기에 단 한 번도 불평하거나 힘든 내색을 비치지 않았습니다. 본래 심성이 착하고 영특했던 서화는 집안일을 마친 뒤 틈틈이 글을 읽고 쓰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오늘은 저기 돌담 너머로 고개를 내민 노란 개나리꽃으로 시 한 수를 지어볼까? 어느 화창한 봄날 돌담 아래 흐드러지게 핀 개나리꽃을 보며
서하의 가슴속에 시상이 떠올랐습니다. 돌담 아래 봄바람 타고 핀 노란 꽃 한 송이, 아무도 보는 이 없는데 저 혼자서 방긋 웃고 있네. 모진 바람 불어와 흔들려도 꺾이지 않는 저 꽃처럼 나도 울지 않고 샛노랗게 피어나리. 서하는 자신이 지은 시가 마음에 들었는지 그 작은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 번졌습니다. 그녀는 오늘도 낡은 종이를 엮어 만든 자신만의 시집에 새로 지은 시를 한자 한자 정성껏 옮겨 적었습니다. 그 시집에는 벌써 100여 편의 시가 담겨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기침이 유난히 심해지자 서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아버지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많이 아프세요? 내가 어서 빨리 죽어야 하는데. 나 때문에 너희 모녀가 고생이 많구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지. 아버지의 병화는 곧 나아지실 거예요. 서하는 서둘러 마을의 의원을 모셔왔고 마침 어머니도 주마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와 어머님, 잠시 저와 밖에서 이야기 좀 하십시다. 의원은 마당으로 나와 무거운 표정으로 서하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바깥어른의 병이 더 깊어졌구려. 이대로라면 올해를 넘기기 힘들 것이오. 의원의 말에 서하 어머니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의원님. 정녕 아무런 방도가 없는 것이요? 방도라 해봐야 병을 완전히 고칠 수는 없고 그저 병의 진행을 늦추는 방법뿐이오. 그렇다면 제발 병이라도 늦춰주시오. 이 병은 워낙 희귀한 병이라 약재가 무척이나 비싸다오. 돈이 아주 많이 들 것이오. 돈이 많이 든다는 말에 서하 어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혼자 버는 돈으로는 세 식구 입에 풀칠하기도 벅찬 형편이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병세에 대한 걱정으로 그녀는 주막에서 일하면서도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서하 엄마, 오늘 무슨 일 있어? 왜 이리 안색이 안 좋아? 어제 의원이 다녀가는데 우리 그이 올해를 넘기지 못할 것이라 하더이다. 저런, 병세가 그리도 심했단 말이야. 그 의원은 용하기로 소문난 명의인데 명의도 별수 없나박 의원 말로는 병을 늦출 수는 있다는데 약재가 너무 비싸다 하더이다. 아이고, 저런, 결국 돈이 문제겠구만. 주모는 안타까운 듯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무언가 생각난 듯 서하 어머니의 손을 덥석 잡고 말했습니다. 내 궁에 아는 상궁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 새로 어린 궁녀 한 명을 뽑는다고 하더라고. 서하는 똑똑하고 야무지니 아마 내가 말만 잘하면 뽑힐 수도 있을 것이야. 그럼 돈도 좀 생기니 보탬이 되지 않겠어? 주모의 말에 서하 어머니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아니, 정말이요? 정말 우리 서하가 궁녀로 뽑힐 수 있겠소?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 상궁이 나와는 각별한 사이니 내가 간곡히 부탁하면 들어줄 수도 있을 거야. 제발 부탁 좀 해주시오. 서하 애비가 저렇게 떠나면 너무 불쌍하지 않소. 알았어. 그럼 내 지금 당장 궁에 찾아가서 부탁해 볼게. 주모는 서둘러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궁으로 향했습니다. 서하 어머니는 딸이 궁녀로 뽑히기만을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간절함이 통했던 걸까요? 얼마 후 궁에 다녀온 주모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휴, 다행히 늦지는 않았더라고. 후보가 벌써 20명이나 된다는데 아직 선발 전이라더군. 그래서 내가 간곡히 부탁하니 내일쯤으로 서하를 데려오라 했구만. 고맙소, 정말 고맙소. 내 이 은혜를 어찌 다 갚는단 말이오. 은혜는 무슨? 서로 어려울 때 돕고 사는 거지? 그나저나 내일 아침 일찍 서하나 데려와. 내가 궁으로 데려갈 테니. 그리하여 어린 서하는 주모의 도움으로 궁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서하가 궁녀로 들어간 지 수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궁궐 깊숙한 후원에는 여름이면 해마다 주홍빛 능소화가 담장을 타고 흐드러지게 피어났습니다. 서하는 시간이 날 때마다 그 꽃그늘 아래서 조용히 시를 짓거나 사색에 잠기는 것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아버지의 약값을 위해 궁으로 들어온 서화는 허드렛일을 하는 하급 궁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화가 단풍잎에 쓴 정갈한 필체가 김상궁의 눈에 띄었습니다. 얘야, 이 시는 어디서 베껴 적은 것이냐? 아니옵니다. 상궁마마. 이 시와 글씨는 소첩이 직접 짓고 쓴 것이옵니다. 뭐라? 이처럼 맑고 고운 문장을 내가 직접 지었단 말이냐? 글솜씨를 김상궁에게 인정받은 서화는 내명부로 옮겨서고 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책을 정리하고 왕실의 중요한 시와 글을 베껴 쓰는 일도 맡게 되었지요. 본디 책 읽기를 좋아하던 서화에게 서고에서의 일은 그야말로 금상첨화였습니다. 이곳은 내게 너무나 안성맞춤인 곳이야. 이런 좋은 기회가 내게 오다니. 서화는 서고 일이 끝나고 시간이 나면 어김없이 궁궐 담장의 핀능소하 그늘에서 시를 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자 이현이 후원을 거닐다 우연히 능소하 그늘 밑에서 시를 짓는 서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주홍빛 꽃잎은 바람에 흩날리고 그 아래서 조용히 붓을 든 작은 체구의 소녀를 세자는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시는 누가 쓴 것이냐? 갑작스러운 세자의 등장에 서화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때 그 광경을 보고 저 멀리서 김상궁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아래옵기 송구하오나 궁녀 서화가 지은 시이옵니다. 정말이냐? 궁녀가 지었다 하기엔 필체가 너무나 단정하구나. 그리고 시구에는 간절함과 깊은 뜻이 담겨 있어. 내 이름이 무엇이라 하였느냐? 아래옵기 송구하오나 소첩은 서하라 하옵니다. 세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가 쓴 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움이 꽃으로 피어나니 이 마음 불거라 라는 글귀가 마치 저 능소화를 말하는 것 같구나. 네가 쓴 글이 내 가슴에 깊이 와닿는도다. 앞으로도 가끔 시를 써내게 보이도록 하거라. 알겠사옵니다. 세자 저하. 그 일이 있은 후 서화는 틈틈이 쓴 시를 김상궁을 통해 세자에게 전했습니다. 세자는 서화의 시가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동안 보아왔던 틀에 박힌 시들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소녀의 섬세한 감성과 순수한 마음이 만들어내는 시구는 그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지요. 세자는 서화가 능소하 그늘 아래에서 시를 지을 때면 멀리서 그녀를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편 세자는 김상궁이 서화의 시를 가져올 때마다 입가에 옅은 미소가 흘렀습니다. 그는 간혹 서화의 시에 짧은 평을 써주기도 하고 화답으로 시를 지어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가녀린 줄기 위에 피어나는 붉은 꽃처럼 참으로 맑고 아름다운 영혼을 지닌 너. 서화는 세자의 글을 받아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밤이면 등불 아래서 몇 번이고 그 글을 되뇌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세자 저하의 크나큰 은혜라 여겼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마음은 설렘으로 번져가고 있었지요. 그녀는 그런 떨림조차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았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게 뜻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세자를 생각하게 되었고 그럴 때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만 같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서화는 능소하 꽃잎을 곱게 모아 비단 종이에 싸고 정성껏 종이 부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채 위에 시 한 수를 조심스럽게 적었지요. 하늘이 나를 풀립 삼아 그대 발치에 두었으니 바람 한 줄기에도 떨리는 이 마음을 어이 감추오리까? 서화는 자신의 속마음을 담은 시를 차마 김상궁에게 부탁할 수 없어 세자 저하가 드나드는 서고 안에 조심스럽게 남겨두었습니다. 다음 날 내관 민수가 서화에게 다가와 귀옛말로 속삭였습니다. 세자 저하께서 그 부채를 보시고는 곧장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저하의 얼굴에는 화색이 가득 돌았지요. 내관의 말에 서화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세자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하니 그제야 안심이 되었지요. 만에 하나 그 시를 보고 불경하다 여기시면 어찌하나 서화는 밤새 걱정했었습니다.
다행히도 세자 저하는 서하의 마음이 담긴 시를 보고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후 내관 민수가 서하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세자 저하께서 오늘 밤 후원으로 오라 하셨습니다. 정말입니까? 저하께서 저를 찾으셨다고요? 그렇소. 저하께서 은밀히 전하라. 특별히 제게 부탁하셨소. 그 말에 서하의 가슴은 주체할 수 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속마음을 적은 시를 본 세자 저하가 처음으로 자신을 후원으로 부른 것이었지요. 그날 밤 서하는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후원으로 향했습니다. 세자는 말없이 그녀가 만든 부채를 펼쳐 보였습니다. 능소화 꽃잎은 바람에 흩날리고 은은한 달빛이 두 사람을 밝게 비추었습니다. 부채에 적어 보내준 시는 내가 이제껏 본 시 가운데 가장 고운 시이니라. 부채를 펼칠 때마다 그대의 마음이 바람처럼 내 가슴에 와닿는 듯하도다. 그 말에 서하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두 손을 모은 채 가늘게 떨고 있었습니다. 세자 저하, 과분하신 말씀이옵니다. 소첩은 아니다. 내 마음이 너의 시에 움직였으니 그 마음이야말로 귀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날 밤 서하는 세자 저하와 단둘이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밤이 깊도록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네가 만든 부채에 내가 쓴 시는 참으로 특별했다. 앞으로도 내가 만들어주는 부채는 내 영혼처럼 소중히 간직하려 한다. 그 말은 앞으로도 계속 서하가 쓴 시를 부채로 만들어 달라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미천한 솜씨를 이리 과찬해 주시니 이 몸 돌발을 모르겠나이다. 저하께서 좋아하시니 소첩 앞으로도 정성을 다해 만들어 저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세자와 헤어져 숙소로 돌아온 서하는 좀처럼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터질 듯 쿵쿵거리고 있었지요.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세자가 깊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선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세자를 연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서하는 세자에게 드릴 또 하나의 시를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능소화 꽃잎을 다시 모아 연분홍 비단에 곱게 붙여 부채를 만들었지요. 그리고 그 위에 시 한 수를 정성껏 적었습니다. 꽃잎이 이슬에 젖어 피는 날, 그대의 이름 적어보니 내 마음도 이슬에 젖어 피어나니 부디 바람도 비켜가소서. 서하는 그 시를 적은 부채를 내관 민수에게 전해달라 부탁했습니다. 세자는 그 부채를 받아들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 그날 밤 서하를 다시 후원으로 불렀습니다. 그날 밤 서하는 다시 후원에서 세자를 만났습니다. 세자는 이미 와 있었고 그의 손엔 서하의 부채가 들려 있었지요. 그는 부채를 조심스레 펼쳐 보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꽃잎이 젖어 피는 날이라. 그대의 시는 내 마음을 온통 적시는구나. 내 가슴 속엔 이미 그대라는 꽃이 피었느니라. 서하야. 그 말에 서하는 떨리는 입술을 다물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지요. 세자도 자신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니 그녀는 지금 이 상황이 꿈만 같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바로 그때 세자가 서하의 두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너를 잊을 수가 없도다. 능소와 그늘에서 널 처음 본 그날부터 내 눈길은 늘 그대를 찾았노라. 소첩이 감히 그리운 마음 하나 품었을 뿐인데 저하께서도 저를 기억해 주시다니 감복할 따름이옵니다. 서하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뜨거운 눈물방울이 세자의 손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신분의 차이도 엄격한 왕실의 법도도 모두 잊은 듯 했습니다. 단지 한 사내와 한 여인으로 두 마음이 서로를 마주하고 있었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두 손을 맞잡고 서로의 깊은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헌데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했던가요? 두 사람의 만남은 어느새 대왕대비 박씨의 귀에까지 전해졌습니다. 대왕대비의 신복인 엄상궁이 그녀를 찾아와 고했지요. 마마,
세자 저하께서 한 궁녀와 후원에서 자주 만나고 계시옵니다. 그 궁녀의 이름이 무엇이냐? 서하라 하옵니다. 본디 하극 궁녀였으나 글재주가 뛰어나 서고 이를 보고 있다 하옵니다. 그 말에 대왕대비의 눈매가 가늘게 접히고 입꼬리는 싸늘하게 휘었습니다. 감히 들꽃 따위가 궁궐의 태양을 가리려 하는구나. 그 아이를 당장 죄 지은 궁녀들이 머무는 장이 처소로 보내라. 그리 전달하게 사옵니다. 마마. 대왕대비는 자신의 가문이 아닌 다른 세력이 세자를 통해 힘을 얻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서하는 책을 정리하다 김상궁의 부름을 받고 그녀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김상궁은 아무 말 없이 서하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하야. 오늘부터 내 자리는 장이 처소다. 그곳에 가면 말을 줄이고 그 누구도 믿어서는 아니 된다. 아니, 갑자기 어찌하여 저를 장이 처소로 보내시는지요? 대왕대비 마마의 명이시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몰라도 대왕대비께서 직접 명하시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다. 그러니 앞으로 내 앞날을 위해서라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것이야. 서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오늘 같은 날이 찾아올 것을 어렴풋이 예감하고 있었지요. 감히 나라의 지존이 되실 분을 하찮은 궁녀가 마음에 품을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서하는 눈물을 삼키며 짐을 챙겨 궁 안에서도 가장 외진 곳, 죄지은 궁녀들이 머무는 장이 처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처소에 들어선 서하는 얼굴을 무릎에 묻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는 세자에게 보낼 시도 더는 적을 수가 없었지요. 그녀의 귓가에는 후원에서 세자와 단둘이 나누던 이야기들이 맴돌았고 세자의 따뜻했던 손의 온기가 지금도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서하는 세자를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세자 또한 서하의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섣불리 나설 수가 없었지요. 대왕대비가 두 눈을 크게 뜨고 감시하는 통에 자칫하면 그녀를 더 큰 위험에 처하게 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침전에서 서하가 만들어준 부채만 들여다볼 뿐이었습니다. 서하는 장이처소에서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고 매일 밤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홀로 고독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쌀뜨물로 종이를 닦아 말린 뒤 그 위에 작은 글씨로 시를 적곤 했습니다. 비록 전해질 수는 없었지만 마음속 표현을 글로 남겼지요. 문은 닫혀도 마음은 열려. 그대 발자국 소리를 기다리는 이 마음이 눈물로 젖네. 한편 세자는 부채를 들여다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도 서하 생각에 가슴이 답답하던 차였지요. 그녀는 지금 어찌 지내고 있을까? 지금도 그녀는 나를 그리워하는 시를 짓고 있을까? 대왕대비를 거스를 수도 없던 그는 내관 민수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민수야, 장이 처소에 있는 서하의 안부를 남몰래 알아봐다오. 내가 직접 갈 수 없어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만 같도다. 1. 저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다녀오겠습니다. 내관 민수는 주변을 살피며 장이 처소 뒤편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그곳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들고 있는 서하와 마주쳤습니다. 손을 이리 내어주시오. 민수는 작은 쪽지를 서하의 손에 쥐어주었고 서하는 누가 볼세라 얼른 품에 넣었습니다. 쪽지에는 오늘 밤 자정이 넘어 처소 옆 능소하 나무 아래에서 만나자는 세자의 서신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그동안 못 본 사이 세자의 얼굴은 무척이나 야위어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서하야. 널 지키지 못한 나를 원망하거라. 수첩은 저하를 원망하지 않사옵니다. 그저 저하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알려질까 두려워 입을 닫고 있었을 뿐이옵니다. 세자는 조심스럽게 서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하야, 내가 언젠가 이 나라의 임금이 되면 그때는 반드시 너를 내 곁에 두리라. 저하, 수첩이 저하께 짐이 되어서는 아니 되옵니다. 부디 저를 잊으시고 더 큰 길로 나아가소서. 그리 쉽게 널 잊을 수 있었다면 애초에 널 사랑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미 너를 사랑해버린 내 마음은 언제나 내 곁에 있느니라. 세자는 서화를 가슴에 안았고 달빛은 그들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두 사람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지요. 하지만 두 사람의 만남을 어둠 속에서 숨어 지켜보는 검은 그림자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한편 세자는 병든 임금을 대신해 조정을 이끌며 과감한 개혁을 시도하고 있었고 이는 기득권을 가진 대신들의 불안을 키웠습니다. 대신들은 대왕 대비를 찾아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마마, 세자 저하의 뜻이 너무 강경하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우리 모두가 위험해지옵니다. 더 크기 전에 싹을 잘라야 하지 않겠소? 그렇사옵니다. 마마. 마침 세자 저하께서 어느 궁녀에게 단단히 홀려있다오니 그 아이를 이용해 세자를 폐위시키면 될 듯하옵니다. 그들은 세자의 약점이 되어버린 서화를 이용해 세자를 폐위시킬 끔찍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그들은 허위 고변서를 만들어 서화를 영모죄로 엮을 묘책을 꾸몄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의 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지요. 다음 날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궁 안으로 병사 몇 명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좌의정의 명으로 서화를 체포하러 나섰지요. 참혹한 고문을 통해 그녀의 입에서 세자의 이름이 나오게 하여 세자를 영모로 몰아 폐위시킬 계획이었습니다. 헌데 그들의 계획을 내관 민수가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란 민수는 서둘러 병사들보다 한 발 앞서 서화에게 달려갔습니다. 서화야, 지금 당장 궁 밖으로 도망가야 한다. 내금이 병사들이 널 잡으러 오고 있어. 아니, 어찌 된 일입니까? 제게 무슨 죄가 있다고? 민수는 시간이 없었기에 그녀의 손을 잡고 담장 뒷문 쪽으로 달렸습니다. 그러나 그곳도 이미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지요. 민수는 마루 밑에 몸을 숨기고 순간적으로 빠른 판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서화가 잡히면 세자 저하까지 위험해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서화야, 내 말 잘 듣거라. 내가 저들을 유인할 테니 너는 반드시 궁을 빠져나가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들에게 잡혀서는 아니 되느니라. 아니, 어쩌려고 그러세요? 민수는 서화의 눈을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훗날 내가 없더라도 세자 저하를 잘 부탁한다. 그 말을 마치자마자 그는 그대로 병사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병사들을 유인해 서화가 빠져나갈 길을 터주려 한 것이지요. 아니, 이 내관 놈이 미쳤나? 내관 민수는 병사들과 싸우다 옆구리를 창에 찔리고 말았습니다. 마루 밑에 숨어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화는 너무 놀라 몸이 굳어버리고 말았지요. 결국 그녀는 궁을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창에 찔려 쓰러진 민수는 서화 쪽을 보며 무언가 말하려다 그대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창수의 죽음을 목격한 서화는 너무 놀라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몸을 숨긴 채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지요. 그런데 잠시 후 어떻게 알았는지 세자가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무사했구나, 서화야. 서화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옷자락을 붙잡고 민수의 죽음을 알리며 한참 동안이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하. 민수 내관이 저를 위해 목숨을. 세자는 말없이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눈물도 분노도 삼켜야 할 때임을 알았기에 그의 품은 더욱 단단했지요. 이 나라가 바로 서기 전까지는 너를 밝은 곳에 세울 수가 없구나. 허나 맹세하노니 그날이 오면 반드시 너를 내 곁에 세우리라. 그날 밤 세자는 서화를 남자로 변장시켜 암행을 이유로 직접 그녀를 궁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궁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이르자 세자는 서화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반드시 민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으리라. 내가 임금이 되는 그날까지 그들을 피해 잘 숨어 있길 바라노라.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다시 찾을 것이니 부디 몸 건강히 잘 있어 주길 바란다. 저하.
수첩은 바람 같은 들꽃이 되어 저 하만을 기다리겠나이다. 세자는 품속에서 작은 두루마리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널 위해 내 손으로 직접 쓴